이 가루는 일반 상점 진열대에 공공연하게 판매되었습니다. 목욕소금이라고 불렸죠. 사실은 메페드론이어 그 주변 사람들은 진열대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1929년에 만들어졌지만 70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한 익명의 화학자가 제조법을 발견하고 개량하여 자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메페드론은 유럽에서 담배 술 마리화나에 이어 6번째로 인기 있는 클럽 마약이 되었습니다. 파티에서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코로 흡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미 사용해본 사람들의 4분의 3은 금지 이후에도 다크웹을 통해 계속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메페드론은 불법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성분을 관리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루에는 어떤 성분도 들어있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이 또 다른 사망 원인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흰색 가루나 결정 형태입니다. 메페드론은 코로 흡입하거나 삼키거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술과 섞어 마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조합은 사망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머나먼 땅과 낯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메페드론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중 하나이며 구입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주요 사용자는 16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파티에서 재미를 보려다가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메페드론이 뇌를 그토록 빠르고 강력하게 장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 주요 쾌락 중추, 즉 욕망과 행복을 담당하는 중추를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동기부여와 기대감을 다른 하나는 따뜻함, 친밀감, 기쁨을 담당합니다. 메페드론은 이 두 중추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단 몇 분 만에 최대의 쾌감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충격 이후에는 스스로 이러한 신호를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시작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음 투여량을 갈망하게 되죠. 메페드론이 없으면 공허함과 불안감만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 후에도 다시 사용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 하룻밤 만에 뇌가 새로운 오직 유일한 쾌락의 원천에 맞춰 재구성된 것입니다. 단 3에서 5회 사용 후에는 신체가 물리적으로 적응합니다. 이전에 음식 웃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즐거움을 담당했던 뇌 영역이 영구적으로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약물 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독자들은 약물을 완전히 끊은 후에도 이러한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도 합니다. 뇌가 스스로 쾌감을 느끼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는 의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담당하는 부위가 어두워지고 기능을 멈춥니다. 이러한 변화가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는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메페드론을 몇 달 동안 복용하면 정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각편집증 피해망상은 흔한 증상입니다. 제때 끊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환청이 들리고 그림자가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모두 두려워하게 됩니다. 때로는 끊으면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복용한 결과 심각한 정신질환과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억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난 몇 시간의 일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몇 주간의 일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장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유머 감각은 무뎌지고 말은 느려지고 반응은 둔해집니다. 예전에 그 사람을 알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이러한 변화는 끊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중독자들은 예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생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 단계에서 중독자는 자신이 더 나아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사교적이 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된 확신이 그들을 중독에 빠뜨리고 파괴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메페드론 금단 증상은 어떤 느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육경련이 일어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편히 쉴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식은땀이 나며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인위적인 행복감에 익숙해져 있던 뇌는 이제 아무런 행복감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고 햇볕도 따스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이 짜증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몇 주 동안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재발은 바로 이 시기에 발생합니다. 한 번의 투약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결국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중독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각한 중독자들은 규칙적인 투약을 시작한 후 평균 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심장마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야말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치료에는 완전한 격리체 내 독소 제거 그리고 심리치료사와의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데에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 구조가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치료 후에도 몇 년 동안 갈망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냄새, 음악, 장소 등 사소한 자극이라도 욕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약점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메페드론이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에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비밀스러운 전달 지점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판매자와 직접 만날 필요도 없고 얼굴을 마주할 위험도 없습니다. 구매자는 돈을 송금하고 정확한 위치를 받은 후바위 밑이나 파이프 뒤에서 메페드론을 찾습니다.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대화할 기회도 없고 마음을 바꿀 기회조차 없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진입 장벽은 거의 없고 가격도 저렴하며 익명성은 완벽합니다. 누군가를 은밀하게 중독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스템입니다. 판매자들조차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판매자는 자신의 다음 투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메페드론을 팔기 시작한 중독자이기도 합니다. 중독자는 또 다른 중독자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누구도 이런 시스템에 휘말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첫 투약 파티가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메페드론은 뒷골목에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알수록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때 단순한 오락거리로 여겨졌던 물질에 빠져 삶을 마감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좀처럼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들도 시청해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